이번에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종목들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이고요. 매수가는 25만 5천 원의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고가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손해가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노바백스 접종 이슈가 있어서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25만 원까지 반등은 네.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뭐 노바백스 물론 이제 올해까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노바백스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또 요게 뭐 단백질 기반이어서 좀 백신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원래 이게 뭐 독감 백신 만들고 뭐 그런 기반이니까 네. 이거를 맞아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의학 전문가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뭐 맞던 거니까 그 애들한테도 이제 맞히기도 우리 애들도 뭐 독감 백신 맞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뭐 MRI 뭐 이런 거를 맞히기는 사실 꺼림칙한데 이거는 그래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뭐 노바백스도 어느 정도 좀 예 올해부터 예, 생산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은 올해까지 잘 찍힐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은 과연 예, 어떻게 될까 보면 예, 노바백스 생산되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조금 더 반등 포인트가 있는 거는 예, 자체 백신도 그쪽 노바백스 비슷한 쪽입니다. 네. 뭐 합성항원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것도 부작용은 좀 적을 거예요. 네. 근데 몇 명이나 맞을까? 예, 그건 또 예, 다들 뭐 지금 오미크론 다 걸려갖고 거의 뭐 끝나갈 때쯤 이제 뒷북치고 나오는 건데 네.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면 좀 의문이 들죠. 그래도 기술적 반등 정도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더라고요. 실적주로도 볼 수 있다 뭐 네, 이런 뭐. 기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올해는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좀만 앞당겨져가지고 그렇죠. 결과물이 나왔으면 정말 주가 크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변이가 지금 어떤 변수로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잖아요. 그 변수가 있다 보니까 또 신흥국에 대한 노바백스 판매 기대감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또 문제는 이제 그쪽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 또한 조금만 올라오게 되면 물량을 줄여가지고 포트 리밸런싱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과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권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화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17,300원에 보유 비중 10% 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수출 계약 모멘텀 때 수익 꺼내 계셨는데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굉장히 아쉽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약간은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비중이 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니까 예, 이게 뭐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쌍바닥은 뭐 찍긴 했습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 지금 사업 구조를 보면 뭐 UAM 그 도심 항공 그게 굉장히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구체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미국에서 기업이 하나가 좀 베팅을 해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를 좀 인수해서 지금 얼마 전에 뭐 그 한국 공항공사랑 또 협업을 해서 그 공항에다가 이제 김포공항 뭐 이런 데다 이제 그 UAM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하나 시스템의 미래입니다. 미래. 이게 당장 뭐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현재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청구 거기에는 뭐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게 조단위입니다. 지금 보면 그 누적 수주가 한 5조가 좀 넘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작년에 했던 거 이상의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예, 이익도 뭐 괜찮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현재도 있고 앞으로 좀 미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예, 어차피 예, 빠진 만큼 또 빠졌고 네. 예, 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하나는 야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봅니다. 다 예. 잘한다. 야구 네, 빼고 네. 다 잘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매출도 3년 만에 1조에서 2조로 뛰었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계속해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10%잖아요. 네. 더 이상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산이고 뭐 저궤도 위성이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도심 항공도 그렇고 자율주행에 또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5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하나 시스템이 또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뭐 시간 여행자가 아닌 이상 미래를 갔다 오진 않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10%만 유지하고 점점 뚜렷하게 이제 실적의 성장 가시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량을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가격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그냥 10% 정도만 장기 종목. 저 같으면 이 종목 정말 장기로 볼 거예요. 그 정말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장기면 어느 정도인가요? 뭐 5년 10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죠. 뭐 너무 한국형 투자랑 맞지 않나요? 아무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10% 정도는 10%에서 좀 더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중장기 아니라 그냥 장기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쭉 장기로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GST이고요. 매수가는 31,000원에 보유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그래도 수익권에 계세요. 네. 이 종목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중국 공급 이슈도 있다고 하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아직 뭐 이게 이 종목은 시장 조정받을 때도 얼마 조정도 안 받고 맞아요. 잘 버텨줬어요. 굉장히 뭐 잘 버텼습니다. 그게 아마도 강력한 좀 실적이 뒤에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는 애들은 시장 때문에 이 종목도 빠질 때마다 아마 좀 매수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좀 버텨준 것 같고 그러니까 GST 뭐 가스 스크러버 이게 워낙 업황이 좋습니다. 네.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좀 뭐 덜 설치했다면 지금은 이걸 안 하면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예, 반도체고 뭐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올해도 이거는 좋을 거예요. 예, 좋을 거고 또 뭐 삼성전자만 뭐 얘네 고객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비메모리 애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대만 업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좀 계속 좀 갖고 가는 쪽으로 보면 좋겠네요. 뭐 못해도 여기서 뭐 20, 30%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시나요? 먼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사연을 얘기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 찍겠습니다. 2020년 8월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사무실에 전화가 와요. 애플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든이 될 것 같아요. 탄소 조정세가 매겨질 것 같으니까 탄소가 나오지 않게끔 스크루버 장비를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전화가 와요. 이게 드라마처럼 딱 GST가 이제 탄소 조정세, 그러니까 삼성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요즘에 낸드 가격 많이 올라가죠. 낸드 공정, 뭐 디램 공정, 뭐 파운드리 할 때 가스가 많이 나오면 이거를 다 제거해주는 스크루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탄소 조정세와 직결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낸드 같은 경우에는 증착이나 식각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가스 쓰임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크루버 장비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우리한테 물량을 좀 독점 납품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GST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많은 파운드리 업체들로부터 고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협정에서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기업이거든요.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 또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파운드리 투자 확대하게 되면 GST가 또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3,400억 정도 되는데 저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그냥 들고 가는 전략. 현재 구간에서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니까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한 50% 정도까지만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문자 상담 부탁해 주세요. 5만 원이네, 5만 원. 예, 여기서 50%. 5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나보다 더 썼네요. 네, 좀 더 썼어요 제가. 부끄럽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도 잘 봤고요. 네. 5만 원까지도 보유해 보셔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쭉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구조 3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문자창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문자샵 8181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원랜드이고요. 매수가는 27,300원에 보유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일 것 같은데요. 허나 4분기 적자 지속 우려가 된다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사한테 뒷북 치는 거죠. 뒷북 치는 건가요? 예. 뭐 사분 당연히 나쁘죠. 예, 네. 당연히 나쁘고 1분기도 뭐 그렇게 별로일 거예요. 예, 별로인데 자 이게 오미크론 정점 이제 우리나라 곧 찍겠죠. 예, 찍고 사실 뭐 당장 밖으로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럼 뭐 강원랜드 미어 터질 수밖에 없고 거기 가면 이제 뭐 이경래 대표도 많이 볼 겁니다. 예, 강원도 뭐 바로 옆이니까 뭐 맨날 많이 볼 거예요. 있겠구나, 그쪽으로 예. 가면. 갖고 가야죠. 예. 무조건 갖고 들고 가야 가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종목이 돈이 정말 많다라는 기업이라고 느껴지는 게 위드 코로나로 거리두기 하는데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더 넓힌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렇죠. 어려울 때 투자하는 기업이 어. 큰 돈을 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카지노를 안 갑니다.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도박을 안 해요. 예, 할 줄 모르고 주식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도 좀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턴온 됐을 때 구조조정 해놨고 사람들 막 터지기 시작해요. 미어 터지기 시작해요. 실적이 갑작스럽게 확 좋아지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구조의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종목은 가지고 가셔야 되고 지금 27,300원이니까 아유 비싼 가격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가시고 목표가도 3만 5천 원대 이상 뭐 4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쭉 가져가십시오. 쭉 가져가셨다가 한 언제쯤 파시냐면 네. 본인이 강원랜드 가서 베팅하러 갈 때 팔고 가십시오. 내가 갈 때쯤 되면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네. 그때쯤 이제 팔고서 그 돈 가지고 카지노 하러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잃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가지고 가세요. 조금만. 알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신세계입니다. 매수가는 23만 4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높으세요. 45% 들고 계신데요. 신세계 현재 뭐 이번 주에 쭉 오르면서 24만 7천 원대까지 다시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사실 뭐 대표가 뭐 SNS 그 인스타질만 안 하면 뭐 조금 더 잘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제발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예. 자제한다고 그렇게- 그리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근데도 지금 또 뭐 자꾸 사진 올리고 막 그래요. 이게 네. 못 끊어요. 네. 이게 중독이거든. 이게, 네. 이게 못 끊고 뭐 그런 것만 아니면 뭐 리오프닝 사실 뭐 얘는 좀 약해요. 딴 애들보다는 좀 약하고 뭐 리오프닝 올라갈 때 좀 따라가는 정도다. 45%예요 비중이. 저 비중을 저렇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조금 축소를 해보는 게 축소를 좋겠다. 해서 좀 더 스펙트럼하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럼 그 정도로. 대표님께서는 이 오너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요. SNS는 아니다. 인생의 낭비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왜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 구조적으로 백화점 이 사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드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잖아요. 네. 온라인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 종목보다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여행 가요. 그렇죠. 항공주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성장하는 산업이 아닌데 리오프닝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담을 필요는 없어요. 절반이라도 줄여가지고 내가 리오프닝 시대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뭘 할까? 그 생각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 등등. 호텔이면 호텔, 여행이면 여행, 항공이면 항공 이런 거 있잖아요. 해외여행이면 해외여행.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라도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이고요. 매수가는 15,500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자가 검사 키트 요 이슈로 쭉 올라왔다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한 20%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 중에 계시거든요. 좀
바로 차익 실현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익 실현을 해야죠. 예, 해야 되고 아까 이분은 또 자기가 고점을 봤기 때문에 또 올라가겠지 이런 희망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지금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이런 거 단기간에 이제 고점 찍고 지금 또 차익 실현 매물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확진자는 늘어요. 근데도 떨어질 거예요. 예, 근데도 떨어질 거고 뭐 지금은 그런 뭐 자가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들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준 거고 못 팔았으면 이게 또 뭐 손실권에 예, 또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아깝지만 고점에도 못 판 건 아깝지만 그냥 빨리 이제 차익 실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차익 실현을 지금 해야 한다. 지금 놓치면 기회가 오기에는 조금 힘들까요? 네, 네. 그 주식은요. 네. 항상 모든 것을 선반영해요. 지금 얘는 뭘 반영하냐면 그 엔더빅을 또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주가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요 정도면 다 반영됐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수 급증 누구나 계산할 수 있었던 거니까 확인했으니까 이제 파는 것이 맞는 거죠. 급증하는 거 확인했잖아요. 네. 예, 이제는 정리 그렇죠. 들어가야죠. 예. 네,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만도이고요. 매수가는 58,000원에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9만 원까지도 바라봤던 주가인데요. 현재는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그 아까 이제 이경래 대표가 아다스 뭐 네. 강의도 뭐 하고 했잖아요. 네. 여러 번 강조했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뭐 만두가 원탑입니다. 예, 원탑이고 기술도 갖고 있고 또 자주 소프트웨어에서도 여러 가지로 예, 좀 협업으로 좀 기술을 좀 확보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자율주행 최대 뭐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또 물적 분할이잖아요. 예. 물적 분할. 왜 좋은 건 다 물적 분할하고 지들만 최대 주주나 이런 사람들만 예, 좋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LG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물적 분할을 했지만 상장시키기는 이건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LG화학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했고, 야 이거 정말 좋은 게 아니구나. 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이제는 통제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법 개정까지 될 거예요. 결국엔 예, 법 개정까지 될 거고 상장은 아무래도 이제 못하지 않을까 싶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었죠. 얘네들 다 사장에서 할 수 있었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이제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상장 못한다는 전제하에 네. 예, 물점 못한다는 전제에 반등은 나올 것이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그 만두가 물적 분할한다라고 하면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서 허용하지 않는 구조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아니 이 꼼수거든요. 그쵸. 이거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못한다는 전제면 만두는 가져가는 게 맞죠. 김주호 대표님 말씀대로. 근데 만약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근데 저도 김주호 대표님의 발언에 한 표. 일단은 뭐 주식이라는 것이 불확실할 때 베팅하는 거다라고 저도 이야기했으니까 물적 분할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지금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꾸 자동차 쪽에서 회사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잘못된 식견이에요. 기존 IT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바퀴 달린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전제품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업체가 자동차 부품업체로 커지는 거잖아요. IT 쪽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IT 업체가 자동차 부품업체로 커져나간다. 이런 시나리오. 그렇게 먼저 그런 쪽에서 먼저 종목을 선별하셨으면 좋겠고, 만도는 물적 분할 상장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이고요. 매수가는 17만 9,2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뭐 NFT, 메타버스까지 엮이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메타가 좀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네. 이 종목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게 지금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그 뭐 코인 좀 연결을 가장 먼저 해서 이제 대장주처럼 참 진짜 뭐 작년 말까지 뭐 거침없이 달렸어요. 처음이니까 첫 바다를 어떻게 운 좋게 잘 잡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 너도나도 이제 게임주들이 다 이제 뭐 연결하고 메타버스 연결하고 코인 연결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다 누구나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웬만하면 매수가 뭐 반등 뭐 이런 것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네. 반등은 나오는 자리예요. 네. 그 정도로만 보세요. 게임주들 다 비슷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빠져서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이다. 이게 또 다시 한번 뭐 이제 그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5% 10% 정도 그 정도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끊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메타버스 그리고 뭐 NFT 게임주들 다 뭐 메가 트렌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끝나는 그건 자기는 건가요? 작년 어떻게 얘기고 보시나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자금 다 글로 가요. 네. 대한민국은 주식 투자가 일종의 인기 투표거든요. 인기가 많은 주인공이 또 나타나요. 그럼 다 글로 가기 때문에 인기가 좀 사그라들고 있는 국면에서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 시장 판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24일 차트에서 하늘 색깔로 접어들고 이렇게 검은 선이 매물선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구간이 매물선이 되냐면 15만 원대 이상에서는 매물선이 발생해요. 돌파하고 나서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5만 원대 이상이 오게 되면 과감하게 결단 내려가지고 포트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좀 게임주 하시는 분들 좀 죄송스러운데 네. 작년에 그렇게 좋다라고 하더니 바뀌었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겠지요. 그럼 NFT, 뭐 메타버스 다 비슷할까요? 저는 시장에 올해 하반기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쪽 때문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이쪽에 이제 거품이 없어지면서 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일단은 잘라놓고 다른 종목 하다가 추세 보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위메이드 15만 원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화투자증권이고요. 매수가는 5,90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실적이 좋아요. 사상 첫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사들은 다 실적 좋아요. 네. 다 실적 좋고 뭐 좀 쌉니다. 근데 하나투자증권은 좀 남다르게 작년에 이제 반등도 뭐 증권주들과 좀 다르게 좀 움직였던 건 얘네가 이제 두나무 네. 그걸 좀 갖고 있거든요. 두나무 이제 뭐 거래소를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가치가 이제 하나 투자증권에 좀 반영이 됐던 거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코인이 또 올라가야 코인이 올라가야 얘도 또 올라갑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이제 코인이 올라갈지 네. 떨어질지는 네. 이게 지금 좀 오히려 지금 아까 이경래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 네. 코인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런 것들도 지금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다만 그냥 뭐 10% 정도니까 비중이 좀 적으니까 뭐 조금 더 뭐 지켜볼 여지는 그래도 실적도 네. 받쳐주니까 지켜볼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매수가 정도 오면 이 종목도 교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증권주는 올해 조금 좀 가져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과거 이런 패턴이 있어요.
시장이 마지막 이제 분출할 때는 주도주 하나 나오고 맨 마지막에 증권주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증시가 현재 구간에서 증권주를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장이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증권주가 마지막 스퍼트를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기다렸다가 저 10%니까요. 물량 많지도 않으니까 기다렸다가 신고가도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이 7,000원대인데 뭐 거기도 한 번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매수가는 23만 원,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주가가 정말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 보시나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 맞죠. 예, 맞는데 자, 종목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겠고 아모레퍼시픽 온라인에서 좀 실패를 했어요. 예, 빨리빨리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개선을 좀 많이 이제 그쪽으로 예, 좀 돌려놓고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나오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돼. 그리고 또 중국 비중이 너무 커요. 아모레퍼시픽은. 네. 예, 중국 비중이 너무 크고 다만 요것도 중국에도 계속 이제 지금 통제하고 막 그랬잖아요. 올림픽 때문에. 예,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중국도 언제까지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지는 좀 못할 겁니다. 오미크론이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면 뭐 얘네도 좀 풀겠죠. 그러면 그래도 뭐 설화수나 이런 것들 좀 팔리지 않을까 잘. 예. 또 그런 게 거기에서 좀 기회가 좀 있을 것이다. 기술적 반응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근데 뭐 매수가보다는 네. 다른 리오프닝 더 좋은 것들, 핫한 것들 많이 네. 있으니까 아까 신세계랑 좀 비슷한 거예요. 예. 올라도 이게 덜 올라갈 거고, 가장 늦게. 예, 늦게 가고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변화 시키려고 하면 괜히 좀 안타까울 이거 어떻게 팔아? 네. 막 이럴 텐데 그냥 좀 딴 걸로 더 먹으면 되잖아요. 예. 같은 리오프닝에서도 네. 예, 다른 쪽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25% 들고 가기는 너무 아까워요. 예. 네. 이쪽에. 알겠습니다.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더 잘 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 대표님도 의견이 동일하시나요? 네, 중국 업체들이 자꾸 이게 쫓아가가지고 표절을 잘해요. 그런 것도 있지. 네.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상한 나라. 아무튼 자꾸 표절을 해가지고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경쟁 구도 심화. 중앙권 내에 많은 업체들이 또 로컬 업체들이 탄생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시장은 이걸 싫어하죠. 불확실성을. 다른 종목으로 리오프닝도 전략은 맞았어요. 근데 전술이 잘못된 케이스죠. 종목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목 확실한 거, 뭐 항공주도 있고 호텔 카지노도 있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굳이 나는 화장품을 본다라고 하면 OEM, ODM 업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 아모레퍼시픽을 절반 줄여서 그렇죠. 코스메카 코리아랑 같이 가져가는 거. 나는 화장품에서 어떻게든 승부 보겠다 하시면 차라리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 I이고요. 매수가는 45,80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오류 거래는 항공 우주 테마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아까 뭐 인기 투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기가 확 없어진 것 같아요. 주가도 쭉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인수가 됐었잖아요. 네. 예, 인수가 되고 앞으로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들 성장도 좋죠. 그러니까 뭐 아까 우주 위성 그런 뭐 시스템이 되고 또 자율주행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또 얘네도 하나에서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럼 그런 좀 것- 멀리 봐도 되나요? 뭐 지금은 마찬가지로 10%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 10%밖에 안 되고 뭐 거품은 예, 그 기대감에 올랐던 거품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5월 달이나 6월 달이면 또 뭐 그거 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누리호인가요? 누리호 네네네. 2차 발사할 거고 뭐 이번에 성공하겠죠. 예, 최종 성공한다 보면 그때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가벼우니까 뭐 10% 정도면 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요? 뭐 저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 실패해가지고. 근데 그 기대감은 있잖아요. 주식은 꿈을 꾸고 하는 거니까 그때 발사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가져갔다가
절반이라도 10%니까 가져가셨다가 성공 여부 나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절반 줄여놓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승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계속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얘기 또 할게요. 레벨 4, 레벨 5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성으로 할지 어떤 식으로 레벨 5를 구현할지 전 세계 구글도 모르고 아마존도 모르고 테슬라도 모를걸요. 어떻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장기예요. 근데 10% 안에서만 비중 장기입니다. 요것도 5년, 10년 보고 투자하는 그런 류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5월, 6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